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의 이인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도 학습의 영역입니다. 우리 뇌의 학습 시스템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학습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중에 이제 절차적 학습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무언가 이렇게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해봤더니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하면은 잘 되더라. 어떤 그 스킬을 배우는 것 있죠. 악기를 배운다든지 운동을 배운다든지 할 때도 처음에는 어떤 운동 시퀀스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잘 안 되죠. 근데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 학습 시스템은 반복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안 되더라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시스템이 그걸 학습해서 무의식 중에 할 수 있게 되는 게 절차적 학습 시스템의 특징이고, 일단 학습이 이루어지면 그 행동을 멈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절차적 학습 시스템이 완전히 학습을 이룬 상태를 습관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습관 학습을 담당하는 영역이 굉장히 그 미묘한 차이로 중독 행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양치질도 매일 하시고, 차를 탈 때 이렇게 교통카드 되는 것도 매일 하시고, 그런 것도 이제 반복 행동인데 이걸 중독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행동 중에 어떤 걸 중독이라고 부르느냐? 자기의 정상 생활을 해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걸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을 중독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과 중독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다. 시작을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도 맞는 것이, 그게 습관이 되고 나면 원래 그 절차적 학습 시스템은 한 번 배우면,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걸리더라도 절차적 학습 시스템은 버티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절차적 학습 시스템에 한 번 각인된 학습은 없애기 어려워요. 그걸 없애려면 상당히 많은 또 무한 반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독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기가. 그래서 중독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뭐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도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하는데, 심지어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출연자들이 나와가지고 뭘 어떤 행동을 하면 나 도파민에 중독됐나 봐, 막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의미는 담고 있는데 말 자체는 굉장히 부정확한 말이에요. 도파민이 나오면 뭐에 중독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도파민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뇌의 작동, 학습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라는 신경 전달 물질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어떤 세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내가 이거를 오래 기억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건가,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 기억해야 되면은 거기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누군가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 시그널이 바로 도파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집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오래가는 형태로, 이걸 강화 시그널이라고 하죠. reinforcing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걸 도파미너직 뉴런이라고 하는데, 도파민 세포들이 도파민을 다른 세포들한테 분비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좋은 거야, 기억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학습에 필요한 물질이에요. 이게 뭐 나온다고 중독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이 즉각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대개는 예를 들어서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케미컬들은 인위적으로 우리 뇌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분비될 수 없는 수준의 도파민을 릴리스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파민 뉴런이. 정상적인 뇌는 도파민을 10 이상은 분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만 하면은 조금 좋은 거고, 5 하면은 중간 좋은 거고, 10 하면 진짜 좋은 거다, 이거는. 근데 마약이 들어가면은 도파민이 10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막 도파민 뉴런을 쥐어짜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 아껴 써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릴리스 해버리면 극도의 희열이 오는 거죠. 근데
극도의 희열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극도의 이 골짜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디플리션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이 도파민이 1000배가 나오면 1000배를 즉각적으로 채워넣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도파민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갈을 시켜버리면 그걸 다시 채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자원이 투여돼야 됩니다. 근데 도파민이 없는 그 골짜기 기간을 진짜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학습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비극은 시작되죠. 예전에는 도파민이 10만큼 오면 제일 해피했는데 도파민을 1000만큼 경험한 사람은 1000이 다시 들어와도 별로 해피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큼 결핍이 생겼기 때문에 1000을 다시 경험해도 그냥 그 결핍을 채우는데 불과하지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처음 했을 때 기쁨을 느끼려면 훨씬 많은 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독 행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독되는 그 물질들의 특징 혹은 중독되는 자극의 특징은 가면 갈수록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은 가면 갈수록 도파민 이제 릴리스하는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도파민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 중독 행동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중독과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도파민 뉴런이 활동을 잘 안 하면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 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운동을 조절을 못해요. 자기 몸에 어떤 팔을 이렇게 스무드하게 움직인다든지 걷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이 굉장한 컨트롤이 필요한 운동 학습의 영역인데 도파민이 릴리스되지 않으면은 운동을 조절을 못해요. 그만큼 도파민은 자연적인 강화 학습에도 필요하고 운동 학습에도 필요하고 운동을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데 필요하고 뇌의 도처에 쓰이는데 자기가 이제 중독 행동으로 인해서 다 디플리션을 시키면, 그러니까 고갈을 시키면은 이게 이제 자기의 일상이 거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을 안 나오게 만든 G의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은 이 G가 먹이를 찾는 행동을 하질 않습니다. 도파민 뉴런이 도파민을 분비하지 못하게 한 G는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먹이를 찾지 않아서. 근데 이 G가 먹이를 입안에 넣어주면 삼켜서 먹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는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뭔가 서바이벌을 해야 된다는 의욕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인간의 뇌 혹은 동물의 뇌가 자연적인 학습을 하면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물질인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거를 강력한 자극을 줘서 고갈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뇌는 부적응적인 뇌로 돌아서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런 상태에 빠진 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스터디가 있는데 슐츠라는 분이 한 실험을 보면 뇌에서 도파민을 가장 많이 분비하고 뇌 전체 도파민의 어떤 흐름을 컨트롤하고 이러는 영역이 VTA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VTA라는 영역에 도파민 뉴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도파민 뉴런이 활동하는 걸 봤더니 상당히 특이해요. 얘네들이 막 활성화되면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거든요. 이 도파민 뉴런이 활성화될 때 보니까 어떤 조건이 맞으면 활성화됩니다. 근데 그 조건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의도치 않게 기대하지 않았던 게 보상이 주어질 때 도파민 뉴런이 막 활동합니다.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게 나오면. 여기서 꿀물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막 활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꿀물이 나오는 걸 예측하는 자극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가 들린 다음에 몇 초 있다가 반드시 꿀물이 나온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러면 이 도파민 뉴런이 이제는 꿀물이 나올 때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 소리가 들릴 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예측하는 자극에 반응하는 걸로 옮겨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예측을 했는데 또 소리 들리네, 또 꿀물 나오겠네 했는데 안 나온다.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도파민 뉴런이 갑자기 이렇게 억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나 하와이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번에 가게 됐어, 드디어. 하와이에 진짜 도착해서 막 돌아다니면 피곤하고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행을 가기 전에 기대하는 순간이 사실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박장에서도 이런 도파민 뉴런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도박장에서 사람들을 계속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도파민 뉴런이 나오게, 도파민을 자꾸 릴리스하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 슬롯머신을 당기고 있는데 안 나와. 이제 기대감이 없어. 이제 이것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럼 그때쯤에 기대가 없을 때 갑자기 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게 나오면 그때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서 야,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기억하게 돼요. 자기가 딴 것만. 그러면서 또 거기 앉아 있게 됩니다.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SNS나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중독 행동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그 안에 알고리즘화해서 심어 넣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기가 그냥 하나 무심코 올렸는데 라이크가 막 200개가 달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도파민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로 도파민 골짜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크가 10개만 달려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200개 이상 달려야 돼요. 그러면 300개 달리면 또 500개를 바라고 그런 식으로 점점 뭔가를 바라는 불행의 어떤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회사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인간의 뇌를 망치는 길이고 이거 특히 청소년들한테 진짜 중독 마약 물질을 주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독도 사실은 맥락적으로 학습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독적인 행위나 중독적인 자극을 접한 맥락이 있습니다. 특정 마약을 거래하는 뒷골목이라든지 알코올 같은 건 이제 술집이라든지 뭐 어떤 맥락 중독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건 본인이 끊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적 학습 시스템이라는 거는 완전히 각인된 학습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학습을 중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대개 한 달 이상 완전히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뇌가 그걸 찾는 그런 학습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골목을 딱 보게 되면 그 순간 이제 맥락이 떠오르면서 다시 이제 그런 걸 찾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독된 사람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걸 막아야만 그리고 그런 데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어느 정도 뇌가 다시 예전의 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독을 피해서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뇌인지 과학자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뇌 세포가 느끼는 행복은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지극히 상대적이고 도파민을 1만 경험한 뇌는 5만 나와도 해피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관적이어서 남과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도 이제 SNS 회사들을 좀 비판하자면 이걸 비교하게 만들죠, 자꾸.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어서 내 행복이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비교를 자꾸 하게 만들어서 행복이라는 거를 점점 절대적인 수치화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몇 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뭐하고 한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해피하지가 않아. 나는 저렇게 돈이 많으면 해피할 것 같은데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 도파민 뉴런의 작동 원리를 알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도파민은 unexpected,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가 나오거나 자기가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많고 다 사바고 해서 기대할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런 사람이 갑부가 사막에서 만약에 고립돼서 한 일주일 동안 먹을 걸 못 먹고 막 물도 못 마시고 이랬다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찬 물을 한 잔 딱 먹을 때 나오는 도파민의 양은 이 사람이 경험을 못 해봤던 그런 도파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은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는 고통과 쾌락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 고통이 없으면 힘든 게 없으면 쾌락이라는 게 쾌락 자체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마라토너 같은 사람들도 보면 야 저렇게 괴로운 걸 왜 하지? 힘들어서 죽으려는데 왜 합니까? 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면 조금만 도파민이 나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결핍이 없는 뇌에게 행복은 없다는 거. 그게 상당히 뇌를 연구하다 보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뭔가 행복만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해 다니고 이런 사람한테는 결국은 불행이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